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인도태평양 동맹국 정상과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과 함께 중국 및 북한 관련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한미일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 일본과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강조했으며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사이버 안보 협력 AI 및 반도체 협력, 미국의 대일 에너지 수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일 미군과 미국 무기의 배치, 연합훈련, 일본 방위비 증액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FBI와 CIA, 연방검찰 등 핵심 기관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직들을 대거 해임하고 있습니다. 1차 해임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사당 점거 사태를 수사했던 책임자들입니다. 법무부는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의 트럼프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12명을 해임했으며 워싱턴 연방검찰청에서는 30명 이상이 해임되었습니다. FBI에서는 의사당 점거 사태를 수사했던 고위직 6명이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기관에서도 자진 사임 또는 해고 방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출신인 에밀 보부 부장관 대행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FBI는 인력 일부를 불법 체류자 단속과 마약 카르텔, 외국인 갱단 단속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연방기관 감사관들과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을 해임하고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했습니다. 사법과 정보기관에 이어 펜타곤 및 미군 장성들에 대한 숙청 작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USC는 임시총장으로 한인 김병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방검사 출신이자 USC 법률 담당 부총장으로 오는 6월 이이말 캐롤 폴트 총장의 후임이다. 이는 USC 역사상 최초로 한인 및 아시아계가 총장 자리에 오른 사례입니다. 김 변호사는 하버드대와 런던 정경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를 나왔으며 연방검찰 LA 지부에서 사기 전담반 검사로 일했습니다. 또한 카이저 퍼머넌트 그룹 변호사와 존스데이 로펌 파트너를 거쳐 2020년부터 USC 법률 담당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민들을 위해 첼로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USC에서 입학 스캔들, 운동부서 개혁, 코로나19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고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10억 달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위기 상황에서 대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USC 이사회는 차기 신임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20인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병수 임시총장의 임기는 공식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입니다. 독감과 백일해 같은 호흡기 질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시즌 들어 독감 환자가 급증했으며 최소 41개 주에서 높은 감염 비율을 보고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건수는 지난주에 비해 30% 증가했고 여러 지역에서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대학교 랭온 헬스의 라비아 드 라투르 박사는 이번 독감 시즌에 2천만 건 이상의 확진자, 25만여 건의 입원, 1만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비상사태 해제 이후 예방조치 수준이 낮아지고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독감 증상은 최대 5일부터 7일 정도 지속됩니다. 한편 백일의 감염자 수도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백일의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백일의 백신은 TDAP 혼합 백신의 일부로 생후 2개월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구리선 절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용 구리선 절도로 인해 인터넷이 끊기고 거리의 가로등 연결선 절도로 도시의 밤거리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 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지역에서는 한인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 AT&T 구리 통신선이 절도당해 인터넷과 전화가 끊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일주일간 랜드라인 전화와 인터넷이 불통 상태였습니다. LA 카운티 하시엔다 하이츠에서도 지속적인 구리선 도난으로 약 7마일에 달하는 지역이 수개월간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글렌 윌슨 고교는 이러한 피해로 수업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구리선 절도는 거리 가로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LA 한인타운은 주요 피해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인타운에서 가로등 고장 관련 민원이 급증했고 이는 구리선 절도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구리 가격 상승이 절도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며 작년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결론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거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무능한 군주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지만 결과는 터무니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며 큰 경제 가치를 예상했으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당시에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일이 아니라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함께 윤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 투표에서 2위에 그쳤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탐사 시추의 실패가 전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추가 탐사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만으로는 국익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 방법을 물었고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그 번호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여 자진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하면서 비화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계엄 수사를 통제하려 한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김 전 장관과 검찰 간 비화폰 통화를 조사하고 있으며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관련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통화 내용은 4차례였으며 세 번째 통화에서 이러한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두 사령관의 진술은 일치합니다. 날씨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오전에 비와 이슬비가 내리며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로스앤젤레스의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48도, 샌디에이고는 최고 64도, 최저 51도, 센타바바라는 최고 64도, 최저 45도, 어바이는 최고 63도, 최저 4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